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지스함이라고 부르는 미 해군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입니다. 길이 155m의 배수량은 모델에 따라 8,200톤에서 9,700톤입니다. 현재 미 해군에서 가장 통상적으로 쓰이는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보통 미 항모 전단에 배속돼 좀 크기가 큰 타에콘데로가급 순양함과 함께 전단을 호위합니다.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은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되는 함대공 미사일 등 모두 90기 이상의 각종 미사일로 무장해 화력이 아주 강합니다. 또 토마호크 미사일과 하푼 대함 미사일, 어뢰 등을 갖춰 대공, 대함, 대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선체 내면에서 360도를 커버하는 SPY-1D 레이더입니다. 최대 1000km 거리의 항공기와 표적 등 1000개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합니다.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함은 동맹국에서도 운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유대, 콩고, 아타고, 마야 등 최강 전력도 미 해군의 이지스함을 모델로 건조된 겁니다.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함도 알레이 버크급으로 분류됩니다.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함은 1991년 7월 4일 일본함이 취역했습니다. 현대 미 해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알레이 버크 제독의 이름을 따 명명됐습니다. 당시 생존 중이던 알레이 버크 제독도 취역식에 노구를 이끌고 참석했습니다. 살아있는 해군 장성의 이름을 따서 함선명이 정해진 것은 아주 이례적이었습니다. 알레이 버크 제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체스터 니미츠의 태평양 함대에서 구축함 전대장과 기동함대 참모장으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특히 솔로몬 해역에서 숱한 희생을 하면서 일본 해군과 격전을 치렀습니다. 따라서 알레이 버크는 일본인을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전쟁이 막 끝났을 때 그는 일본인을 잽이라 부르며 황인종 원숭이 취급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상당한 친일파로 변모합니다. 또 소련과 중공의 공산화에 대항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일본의 중요성을 자각해 일본 해상자유대 건설에 진력을 하게 됩니다. 알레이 버크가 일본을 다시 보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1950년 패전국인 일본을 통치하는 점령군의 해군 부장으로 일본에 파견됩니다. 그는 이때만 해도 일본인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본인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호텔에 투숙할 때도 짐을 객실까지 들여다주는 종업원에게까지 관여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를 정도였습니다. 그가 호텔에서 미군 사령부로 출퇴근할 때 객실은 침대, 책상, 의자밖에 없었습니다. 객실이 너무 홍해 그는 꽃 한 송이를 사서 꽃병에 꽂아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근을 하고 퇴근해보니 꽃이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객실에는 여러 송이의 꽃이 화병에 꽂힌 채 돌아와 놓여 있었습니다. 알레이 버크가 사연을 알아보니 호텔의 여성 메이드가 자기 돈을 써서 꽃을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버크는 고마운 나머지 여성 메이드에게 꽃 대금을 주려 하자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성 메이드의 남편은 바로 솔로몬 해전에서 전사한 일본군이었습니다. 버크는 이 여성에게 남편이 전사한 데 대해 미 해군 장교 출신으로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성 메이드는 전쟁은 적을 사살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게 되는 법이라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버크는 감격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떠나 사안을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일본인의 태도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을 미워해야 하는지 자신에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이후 버크는 솔로몬 해전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구일본 해군 중장 쿠사카 지니치가 공직에서 추방돼 생활이 곤궁하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그의 가족에게 식료품을 보내줍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쿠사카는 버크의 집무실에 나타나 신세를 지고 싶지 않다. 특히 미국인의 신세는 지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사라집니다. 버크는 그런 그에게 더욱 호감을 가지게 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반문합니다. 나중에 버크는 쿠사카 중장 등
구 일본군 장성 3명을 제국 호텔에 불러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쿠사카 중장은 친절하게 식사에 초대해준 버크를 위해 건배를 제의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여서 전쟁에서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면 버크를 사살해 지금의 인연이 없었을 거라는 덕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버크도 비슷한 덕담을 합니다. 자신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면 쿠사카 제독을 지금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쿠사카를 만난 뒤 버크는 일본에 대해 더욱 호감을 갖게 됩니다. 또 이때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공산주의에 맞서는 일본의 재무장이 필요해진 시점이었습니다. 버크는 전쟁이 끝난 이상 일본을 적대시할 필요가 없으며 자유주의의 일원으로 도와야 한다고 본국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미군이 사용하던 초계기 등의 장비를 일본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1961년 일본 해상자유대 창설을 적극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공을 인정받아 일본 정부로부터 우길 대수장을 수여받습니다. 알레이 버크는 자신의 이름을 딴 이지삼이 취역하고 나서 5년 후인 1996년에 세상을 떠나는데 일본으로부터 받은 우길 대수장을 가슴에 장식한 채 영면합니다. 국제 질서는 늘 변화무쌍합니다. 그리고 현명한 국가들은 시대 은원 역시 돌고 돈다는 것을 잘 파악합니다. 한때 숙적이었던 미국과 일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지금은 공산 전체주의에 맞서는 강력한 동맹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게 알레이 버크 제독과 그의 이름을 딴 이지스함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